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오늘 기온은 차지만은 정가는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 주에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실시가 되고 또 하원의 탄핵 조사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인 자신의 텍스 보고서 제출권, 이민 제한권, 멕시코 장벽 쌓기권 등에 대해서 법원이 트럼프에게 찬물을 끼얹는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첫째, 트럼프가 트러블에 빠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변변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탄핵은 어차피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 조사의 진짜 이유는 트럼프를 권좌에서 즉각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자 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또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의 비리가 드러나면은 그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증가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퇴임 후에 그가 크게 혼이 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사항 때문입니다. 이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의회의 소환권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즉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주의 정치권의 캘린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난주에 트럼프에게 온통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것들 그 사례들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내일 있게 될 민주당의 대선 토론회 소식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11월 토론회에 참가 자격을 얻는 후보가 12명입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들어야 하고 또 일정한 정치 자금 모금의 실적이 있어야만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12명인데 나머지 7명은 이 자격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권 3명이 모두 문제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유크레인 스캔들로 지금 부패 의심을 받게 돼 있고 버니 샌더스 고령의 심장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여전히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이 내일 공개 무대에서 자신에 대한 방어를 얼마나 확실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얼마나 펼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니 샌더스가 과연 78살의 고령의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이 결정적인 약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원의 청문회 조사위원회의 증인 소환이 계속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전 유로피안 유니언의 대사인 골든 선랜드의 증언입니다. 지난 7월 25일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의 진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화이트하우스에 의해서 해임된 적도 없고 괄치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에게 돈을 듬뿍 준 선거기금 헌금자입니다. 전임 유크레인 대사였던 마리아 유바노비치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원 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유크레인 특사였던 커트 볼커는 루디 줄리아니와의 텍스트 내용을 이미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유크레인과의 조건부 대가속으로 딜을 했느냐, 즉 조 바이든을 조사하지 않으면 군사원조를 안 주겠다고 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측근들의 말을 이용해서 선랜드 대사가 트럼프의 옹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의 발언이 큰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원 탄핵조사위원회의 정책은 아주 분명합니다. 밀어붙이겠다. 신속하게 증언과 증거를 수집해서 탄핵 처리를 한다. 표가 충분하다 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트럼프 측에서는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증인 출두도 막겠다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가 증인으로 꼽힌 사람들의 전원을 그 증언을 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국무부 차관보, 국무부 법무관, 화이트하우스의 러시아 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만일 모두 출두를 안 한다고 하면은 하원이 소환장을 발부하게 되고 물론 법원으로 가서 시간이 오래 끌게 됩니다. 그러나 여론에서 이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 조사를 해봐라 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출두를 방해하는 행위는 좋은 눈으로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즉 여론의 악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법원이 트럼프에게 악재가 될 판결을 여러 개 내렸습니다. 첫째는 텍스 보고서 제출입니다. 하원이 8년치 텍스 보고서를 제출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측은 이것이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흠집 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DC의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거부 청원을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의회의 소환권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대법원도 의회의 소환권 제한을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판결입니다. 텍사스 서부지구 법정의 판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령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다 하는 판결입니다. 엘파소 카운티 주장은 트럼프가 국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한 것은 그의 권리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의회에서 상당량의 국경 보안 예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일반 법원의 첫 번째 재판 판결에서는 이런 행위는 American Dream에 대한 모순 행위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민 영주권 제한 소송입니다. 뉴욕 법원, 캘리포니아 법원, 그리고 워싱턴 법원의 판결인데 트럼프의 이민 신청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 규정을 기각 판결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영주권 신청 시에 저소득 또는 저교육의 신청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 저교육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부 예산을 축내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유입니다. 즉 이들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스 그리고 하우징 바우처스, 그 노인 아파트 지원 이것을 받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민 옹호 단체의 한 사람은 유명한 시귀를 트윗을 올렸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대의 피곤함과 그대의 빈곤함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에게 보내라. 바로 자유의 여신상에 붙어있는 시귀를 트윗을 했습니다. 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스, 노인 아파트 우리 귀에 익은 단어들입니다. 바로 수천 명의 우리 한인 커뮤니티 연장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입니다. 즉 트럼프가 막겠다는 그 혜택인데 사실은 수혜자들이 가족 재회를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근로 연령을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혜자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왕년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수혜자들이 잘못이 있다면 가족 사랑하는 것이 죄이고 또 그런가 하면 그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페어 거부보다는 가족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당연한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한 판결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널 마이애미 리조트에서 지난주 대통령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메리칸 프라이어리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닮은 사람이 언론인들과 자신의 정적들에게 총을 쏘거나 칼로 난자하는 폭력적인 패러디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닮은 사람이 가짜뉴스의 교회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적들과 언론인들에게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러디 영상 속에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 샌더스 상원의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트럼프를 닮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회의 주최자는 이러한 동영상이 상영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같은 동영상이 어떻게 상영됐는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리아 북부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사실상 완전 철수한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시리아 북부에 있는 1000명 미군 병력이 이달 말 시리아에서 철수해 이라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실행되면 시리아 남부 1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군 병력이 시리아에서 철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자금을 유용한 것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데이빗 브리오네스 판사는 대통령 지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이번 예산안이나 다른 예산안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 중 어떤 것도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에스테르 디플로와 마이클 크레이머, 아브이짓 바네르지 등 3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제51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디플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번째 여성이자 역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기록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세계 빈곤 경감을 위한 이들의 실험적 접근으로 빈곤과 싸우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됐다고 수상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여성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우승자는 브리짓 코스게이. 기록은 2시간 14분 4초, 16년 만에 기록 갱신이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케냐의 로렌스 체노로가 2시간 5분 57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흑인 10대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1991년 5.9%에서 2017년 10%로 증가한 것입니다. 중앙질병센터는 매 2년마다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10대를 대상으로 자살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1991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아시안과 백인의 자살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카고의 전기 스쿠터 대여 운영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시 교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스쿠터의 도심지 대여 운영 사업을 시험 케이스로 실시했는데 결과는 긍정, 부정적 요인이 모두 지적됐습니다. 당국은 다운타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1인 탑승 통근 차량의 감축을 목표로 이를 조사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1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2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8도. 목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8도입니다.